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자, 오늘도 한 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가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이 이번에 새롭게 생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해외 증시도 많이 좀 하락이 나와졌어요. 그러면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증시에 또 이게 실제로 어떤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후면은 이게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백신에 완전히 의미가 없게, 그러니까 백신이 효과가 미미한지, 기존의 백신이 효과가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여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치명률, 그다음에 증상 등등 이런 분석 결과가 아마 일주일 정도 전후로 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놓을 거예요. 증상이 어떻다, 경미하다, 괜찮다, 기존 백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먹힌다, 아니다 등등 어느 정도는 대부분 내피셜일 가능성이 높고, 본격적인 그 분석 결과를 조금 기다리면서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에 대한 좀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이번 주까지는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이거는 기존의 델타처럼 전염성만 높지 치명률은 낮다 해가지고 다시 심리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외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좀 체크해 볼게요. 다우 지수가 2.5% 하락을 했고요. 선물은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도 2%대, 그리고 S&P 500도 2%대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미국 증시도 오랜만에 이렇게 하락이 나와줬고,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크게 추세는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3% 정도 하락을 했고, 유럽에서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독일만 해도 개파락을 이렇게 3%대 하락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 4%에 끝났고, 독일 지수, 선물 지수는 거의 마이너스 5%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유럽도 이번에 나온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 지금 다들 유럽 나라들도 다 입국 제한을 하고 다시 위드 코로나에서 조금 폐쇄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도 방금 오늘 나온 뉴스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 또한 28일부터 입국 제한을 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공포의 오미크론 많은데 한국도 28일부터 입국 제한, 오늘부터죠. 남아공에서 처음 변이가 시작됐기 때문에 남아공 등 8개국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입국 풀어. 그래서 백신 접종 무관 10일간 시설 격리.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백신을 접종해도 다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해도 돌파 감염이 다 일어나고 전염시킬 수 있는데, 뭔가 백신만 맞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격리 없이 다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무관하게 다 조사를 하고 일단은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직 변이가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지금 확진자가 거의 4,000명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상도 부족하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게 점점 위드 코로나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진통을 자연스럽게 겪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나 계속 거리두기 하고 폐쇄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고, 참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번에 새로운 변이가 아마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투자 심리나 각국 나라의 그런 정책도 기존의 델타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기존의 흐름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델타보다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좀 더 다른 강력한 조치가 나올 확률도 있다 정도만 우리는 염두에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오미크론 처음 알린 남아공 의사가 새 변이는 좀 독특하긴 한데 위험성은 높지 않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 의사가 짧은 경험에 의해서 낸 내피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거의 가능성이 조금 높을 수는 있죠. 왜냐면은 전염률 자체가 엄청나게 높다 그랬어요.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2배 수준인 32개에 달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존의 델타는 16개였는데 스파이크 단백질이 오미크론은 32개다. 그만큼 돌연 변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많다는 거는 기존에 만든 백신이 커버할 수 있는 그 개수가 엄청나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할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잘은 알진 못하지만 얼추 찾아보면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변이가 새로 나온 변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방어율 자체가 엄청나게 미미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게 10%든 20%든 남아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한 여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전염률은 엄청나게 높고 대신에 치명률은 당연히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백신은 그렇게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할 확률이 높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은 어떻게 보면 무력화될 확률이 높고 새로운 백신을 또 만들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다고 하고 증상이 엄청나게 악화되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전염률만 높아질 것 같다. 기존의 델타처럼 그렇게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도 이것도 뭐 내피셜이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 아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좀 바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치명률이 높아? 이건 원래 전염률이 높아진다면 치명률은 더 낮아지는 게 원래 보통 바이러스 변이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치명률이 유지만 돼도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겠죠? 전염률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거의 뭐 60% 이상 전염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치명률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이거 좀 위험한 변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존의 백신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기존의 제약사들은 또 기분 좋게 참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한데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분들은 왠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화이자, 모더나 금요일날 증시만 봐도 모더나 20% 상승을 했고요. 화이자도 5%대 정도 상승을 했는데 기존에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다 팔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은 또 급하게 이제 100일 내로 백신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백신이 쉽게 만들어지는 건지부터도 좀 의심스럽지만 참 이거를 매번 변이가 나올 때마다 다 맞아야 되는 것도 참 그렇고 맞는다고 해도 지금 다 돌파감이 일어나고 확진자는 그대로 늘어나는데 치료제라는 게 빨리 나왔으면 또 좋겠네요. 또 이런 면에서 봤을 땐 역시 백신보다는 좀 치료제가 확실히 나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투자 심리는 이렇게 봤을 때처럼 꺾이고 있다. 유로스톡도 보면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주면서 다시 국가를 폐쇄하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우려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도 델타 나왔을 때 미국에서 그러면 테이퍼링 더 늦추고 경기가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경기가 지체될 거라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다시 더 돈을 풀고 테이퍼링을 더 늦추고 그러면은 지수의 호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살짝 애매한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부터 미국도 마찬가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제 물가가 너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빨리 테이퍼링과 좀 금리 인상을 늦출 수는 없다 더 이상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고 해갖고 또 돈을 더 풀자니 인플레이션이 무섭고 또 안 풀자니 바이러스 때문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처럼 또 마냥 돈 푸는 걸로 또 대책을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 왜냐면 물가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서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생각보다 변이가 뭐 이번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이번 기회가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좀 저는 이번 주 정도는 좀 이런 주가 흐름에 좀 관심 있게 정말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이 정도로 체크를 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봐야겠죠. 코스피가 2936포인트 끝났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지금 시간으로도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우리나라 장 끝날 때보다 조금씩 더 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월요일날 아마 개파락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900 정도를 약간 테스트할 확률이 높다. 월요일은 2900 정도에서 시작할지 약간 그 위에서 한 2920 정도에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약간의 개파락 이후에 2900이라는 요 라인을 과연 지켜줄지 아닐지 정도가 테스트한 날이 오늘 월요일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우리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오미크론에 대해서 정리해드리자면은 쭉 설명드렸지만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정확한 이 효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제약사든 이제 여기저기 분석 결과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더 많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존의 시장에서 지금 많이 쳐다보고 있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전염률 자체는 높지만 치명률은 낮고 경증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증상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대신에 백신은 무력화될 확률이 좀 있다. 하지만 약간의 기존의 백신이 어느 정도 먹히기를 조금 기대하는 심리도 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더 안 좋아지는 거의 여부는 기존의 백신 전혀 무력화, 그래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일종의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증상이 생각보다 델타보다 무섭다. 치명률도 생각보다 높다. 이거는 더 최악의 결과 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나온다면은 오히려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따라서 증시도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을 또 아마도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개파락을 어느 정도 좀 막고는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흐름이 조금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거를 좀 보면서 그 안에서의 개별 종목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좀 빠졌는데 아마 코스닥도 월요일이면은 1000포인트를 깰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코스닥이 의외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바이오주들이 강하잖아요. 종목도 보겠지만 진단키트랑 여러 몇 바이오주들은 오히려 또 올랐거든요. 또 코스닥에 그쪽 비중이 있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코스닥도 잘 버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다음 주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을 보자면은 일단은 금요일날 변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단키트주들이 올랐지만 그 전에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몇 가지 체크할게요. 비덴트도 지금 계속 엄청나게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도 세게 들어와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좀 세게 나와준다면은, 만약에 이번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나와준다면은 아마 단타 물량이든 이런 여러가지 수급이 계속 몰릴 수도 있으니까 또 이런 종목도 나름 저점을 노리기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T-사이언티픽, 이 종목도 뒤늦게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거래대금이 꽤 터져서 이 종목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덴트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날은 기존에 이미 또 많이 터져서 이 종목도 K코인이랑 같이 봐야 되지만 좀 거래대금이 그래도 꽤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크게 눌림목자리 빠져준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했던 애들도 계속 봐야 되고, 게임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의 시장이 얼마나 출렁거릴지 여부와 그 출렁거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저점이 찍혀진다면은 이렇게 기존에 강했던 종목 위주로 또 수급이 훅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월요일날 장 딱 시작할 때는 기존에 강했던 종목, 다른 종목도 다 포함해서 개파락을 시작할 거예요. 대신에 진단키트주들, 몇몇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 모더나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갭 상승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수와 인버스의 개념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 기존의 시젠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이 종목들도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지수가 저점을 찍고 살짝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기존의 이런 진단키트주들은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강했던 종목들이 역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흐름을,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놓고 단기 매매를 할 때도 좀 매매 대응을 하는데 참고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빌도 강했던 종목이라서 체크를 하고요. 다이브 컴퍼니도 나름대로 그래도 잘 버텨줬죠. 이 종목은 메타버스 쪽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쪽으로도 MBT 종목도 나름대로 거래량 줄어든 음봉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DPC도 생각보다 잘 버텨줬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한번 좀 세게 밀어주면은 볼까 생각 중이고, 카카오 게임즈도 게임주로 증시 많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윗꼬리 정도만 만들고 빠졌는데 외국인 수급이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줬을 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겠죠? 카카오페이도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호재 때문에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는데 조금 과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12월 10일인가요? 12월 10일이 아마 코스피 200 편입 날일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조금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든지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편입이 되면은 그 이후로 공매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매매해볼 만한 유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 찍고 노려볼 만한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했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아마 이제 변이에 대한 우려감이 심해질수록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급격하게 계속 증가할수록 올라갈 주식들은 이런 시젠, 휴마시스, 진다키트 주더, 그리고 랩지는 거의 시간외로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으로 상한가를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종목으로는 SD 바이오 센서, 이런 종목들이 금요일날 급하게 변이 소식으로 인해서 올라온 종목들. 그래서 아마 시장이 개파락 시작하면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갭상승 시작할 거예요. 막 따라가기보다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뭐 위에서 차익 실현이 만약에 쭉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단기 반등일 수 있는, 물론 아주 살짝의 중간 단계 기술적 반등일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기존에 봤던 강했던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면서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메가 ECS도 이게 아마 그런 인공호흡기나 약간 이런 것들 좀 그런 관련주인데, 지금 중증 환자가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는데, 추세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뭐 젠다키트랑 같이 코로나랑 같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종목을 최대한 좀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생각보다 뭐 종목들이 많이 공략을 한다고 잘 되는 시장도 아니고, 최대한 소수의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정밀한 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단타 전략은 좀 계속 유효할 것 같지만, 스윙 투자나 중장기 투자 하셨던 분들은 이런 섹터가 기존에 강했던 섹터, 뭐 NFT 게임주가 아니라면은 정말 재미없는 시장, 또 손실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역발상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생각보다 이번 변이가 치명률이 별로고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분석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크게 빠지고 있는 뭐 항공 여행주들이 지금 계속 저점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다시 우리는 일상을 회복할 거다라고 믿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런 가격 대한항공 같은 저점 뚫고 내려가고 있는 이런 차트를 뭐 미리 줍줍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나는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행주들도 대부분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 참 불안하겠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오미크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공포감까지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대신에 시장이 그만큼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아마 좀 하락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만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을 또 다시 맞아야 되고, 뭐 이번에 6개월이 지났으니까 효과가 거의 다 미미해졌기 때문에 부스터샷도 맞아야 되고, 새롭게 오미크론 백신이 또 100일 뒤에 나오면 또 맞아야 되고, 뭐 백신만 1년에 몇 번 맞으라는 거지, 이거 뭐 백신 맞는다고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지 아닌지도 지금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참 가슴이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도 좀 시장이 괜찮아지고 매매할 종목들이 많아지면은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도 처음에 개파락을 할 텐데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뭐 기회로 활용하실 분들은 강한 종목에서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투매에 동참을 글쎄요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오히려 이럴 때 투매로 개미 투자자들 물량 받아서 언제 그래냐는 듯이 또 12월에 산타랠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뭐 예측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양방향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